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했는지,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저희가 리뷰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인데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두 가지의 섹터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 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가치가 있고 공부를 해볼 만한 딱 하나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두 가지의 종목 자료집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 별표가 딱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미리 좀 선점을 해놔야 나중에는 큰 수익을 보답받을 수 있을지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현 시점 내 포트에 꼭 담아둬야만 하는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총 3가지의 선물입니다.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주를 위해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빠르게 째려보고 있어야 될까요? 이러한 종목에 관련한 확실한 확답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보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고요. 가장 존경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죠.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이 먹고 떠먹고라고 하죠. 한 종목 수익 내고 팔고 또 어느 정도 눌림목이 왔을 때 내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 알짜배기 효자 종목을 발굴하신 장시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딱 알맞는 종목 선점 이분과 함께 하시면서요. 현 시점에서 내가 소외당하지 않게 기분 좋은 상승 이루어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서요.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자,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자, 오늘 하루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이드 카만 매도 매수 매도 3번이 발동하는 시장의 출렁거림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멀미가 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 기업들, 미국 쪽의 빅테크 기업들의 AI 수익성에 관련한 의구심과 또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조 단위의 지금 역대급 매도까지 이 투심이 위축되는 상황이죠.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인 건 맞고 또 시장
향해 흘러가고 있는 이 매크로적인 환경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케빈 워시의 통화 정책에 관련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 밤사이 금은 가격의 하방 변동성, 이 비트코인의 급락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올랐던 상승폭을 현재 모두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산 간의 위험 전이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은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 저점 대비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5천선을 지지하는 지지력 테스트를 발휘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은데요. 오늘 코스피 보시면 급락 출발한 이후에 그래도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오후장 5천선 회복했습니다. 반도체주가 다행히 먼저 반등을 시도했죠. 이 전자닉스가 약보합권 그리고 넥스트 우리가 오후 거래장에서는 지금 상승으로 다시 돌린 상황이고요. 한미 반도체도 저희가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도 대형주 쪽에 집중 매도가 조금 출회됐고요. 위험 회피 심리가 좀 강하다 보니까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오늘 바이오 쪽에 성장주 중심으로 투심이 좀 악화됐던 하루였죠. 1100선 일단은 이탈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네요. 지수 보죠.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44% 하락한 5089선, 오늘 코스닥은 마이너스 2.49% 하락한 1080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자, 당분간 이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극심할지 아니면 정말 제2의 동학개미 운동처럼 개인들이 다시금 일으켜 줄 수 있는 시장이 도래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르는 종목은 매일 있기 마련이고요. 시장의 컬러감에 맞게 딱딱 무슨 종목, 어떤 종목을 내가 빠르게 선점해야 되는지는 이분과 얘기 함께 나눠보시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최병건 대표님 화상 연결로 만나볼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거진 2주 만에 또 나와 주셨는데요. 네. 시장이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제 드디어 그 계속적인 연속 상승의 힘을 잃고 지금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하락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게 또 막상 닥치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이것도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고 한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떨어지면 내가 여태껏 수익 봤던 이 수익률이 반토막 혹은 다시금 본전으로 오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고 있던 종목들이 오히려 더 크게 내려갈까 봐 사실 진짜 이 난이도가 높은 시장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내가 미리 가지고 있다면 어느 순간 순환매성의 움직임에서 내 종목이 튈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타이밍 그리고 그러한 절묘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우리 최병건 대표님이 가장 잘 잡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증명 제가 상승률 표에서 먼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의 생방송 공략주를 보시면 너무 대단합니다. 일단 SPG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393%의 빨간불. 현재 보성파워텍도 38%, 큐렉소도 어제 기분 좋은 빨간불로 마감을 하셨네요. 54%, 이메논시아는 139%,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대단합니다. 뭐 이 종목은 오늘 뭐 상한가로 마감한 것 같은데 155.8%, 포스코 DX 29%, 삼천당제약 35%, 고영 86%, 바이오스마트 69%,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현재 65%의 빨간불을 켜면서 와, 지금의 이 시점에서 내가 안 가지고 있다면 너무나 후회할 법한 종목들 위주로 좋은 가격대에서 선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게는 400%에 가까운 빨간불을 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선점을 했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또 힘을 갖게 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기회에 오늘 생방송 도중에 또 3가지의 종목을 준비했고요. 생방송만 잘 보셔도 이렇게 많게는 3자릿수, 적어도 2자릿수 때 빨간불은 킬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 시점에서 절대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쫄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매일매일 분명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종목 저희가 선점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50분 전까지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저희가 매일매일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시간 40분 남짓 남았네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이제 네. 시작에 앞서서 요즘 시장 너무너무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럴 때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분명히 또 있잖아요. 대표님 종목 있죠. 상한가 간 거 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네. 우주항공 안 갖고 있으면 진짜 땅 치고 후회할 판인데 어떻게 또 이거는 오르겠다 하는 종목 있다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비록 강하게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 매수 추세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오늘도 뭐 지금 증시 마감한 상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요 종목들은 벌써 플러스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종목 간의 차별화가 심한 상태고 또 그런 것은 달리 말하자면은 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또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방에서도 그런 종목들을 계속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투자자들께서 지금은 저게 설마 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은 실제로 또 막상 시간이 지나 보면 진짜 갔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또 저번 방송 때도 오셔가지고 바로 받으신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거든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때 당시에는 종목이 빠르지 않으니까 이거 설마 갈까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제가 쏙쏙 골라서 짚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시느냐는 사실 또 공부를 좀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종목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상황이 어떤지도 듣고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시면 꼭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이 오를지는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수익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생방송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대표님의 단기 공략주의 수익률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주식 공부방 안에서 그리고 장중에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함께 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매일 출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생방송 도중에 열려있는 이 기회가 더 소중하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50분까지 문 열어드릴 거고요. 방송 시간 40분도 남지가 않았어요. 단기 공략주 나는 꼭 필히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진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그리고 얼만큼 오를 수 있는지 내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거를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립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또 시황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없어요. 장 초반부터 네. 마감까지 정말 어마무시한 변동성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요즘에 뭐 상하방으로 뭐 100포인트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무엇보다도 이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이제 거의 전 종목이 음봉이었는데 그래도 또 많이 회복되는 걸 보니까 대표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승 추세가 또 꺾인 것 같지는 않고 오랜만에 막 대북주 움직이고 뭐 태양광 움직이고 우장 잘 가고 막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시장에서 내 포트의 재구성이 좀 필요한 건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도 그렇고 이전에 며칠 상간의 시장도 그렇고 변동성이 무지하게 크잖아요. 이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특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시장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되고 그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것이 이제 매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하락하면은 한번 크게 저번에 5% 하락했을 때 샀던 분들은 수익을 그 다음날 크게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앞전에도 주식을 사기만 하면 수익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포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시장에서 내리면은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해서 안 샀는데 샀다면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었겠구나. 아니면은 저 고가에 있는 종목을 내가 샀다면은 저것도 고가지만은 또 더 오르는구나. 이런 어떤 학습 효과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걸 못 샀는데 저 수익에서 소외가 되네. 저걸 샀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가 났는데 이 계산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만 하면은 아니면 종목이 하락만 하면은 과감하게 매수를 막 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작년 초부터 주식을 계속 사왔기 때문에 그 주식을 지금 계속 청산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달러 가치 강세도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차익도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코로나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커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 매도하는 걸 막 받아내기 시작해서 그때 처음 얘기 나왔던 게 동학개미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학운동처럼 외국인들의 외세에 맞서보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사실은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죠. 지금 시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은 대기 매수 자금이 물밀듯이 들려오기 때문에 반등을 계속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은 이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은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처럼 이렇게 좀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는 일단은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을 먼저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고점 이후에 하락할 때 초창기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반도체는 지금 시장의 프리마켓이 마감할 때쯤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벌써 반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또 저점 대기 매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반전이 나온 거고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수시로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완전 추세 전환을 해서 저번처럼 막 계속 오르는 상황이 나올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은 자 지금 화면에 코스닥 시장의 지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거래소 지수의 차트 표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거래소도 역시 개파락을 한 상태에서 양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파락을 한 상태에서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기술적 분석으로는 저금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양봉인데 음봉인 셈이죠.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초창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이 커지니까 저점 매수를 해서 반등 시도를 하는데 그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이 아니고 매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역시 양봉 형태는 형성이 되지만은 아직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급한 반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대부분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옆으로 기어버리는 상황이 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월요일 날 무슨 미국의 어떤 시장이 큰 반등을 하거나 엄청나게 강력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 이상은 아마 옆으로 기어가는 그러니까 보합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형태나 약간씩 하락을 하는 형태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락을 좀 더 예상을 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만 그 정도 반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만 나오더라도 오늘도 증시가 저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에서는 막 상한가 종목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도 아마 강력히 상승하는 종목들, 흐름이 강한 종목들이 분명히 출현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약세를 타지만은 강한 종목이 분명히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되고 기존의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막 맹신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쪽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한마디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병건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26년이라는 이 주식 생활을 버틴 것 플러스 여기에 수익을 내는 것, 이거는 우리가 따라올 부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도움을 받아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상승률 표를 보면요. 자, 많이 오른 부담감도 있고 이게 이제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도 오를 수 있는 종목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아드리고 있어요. 이 방송만 잘 보셔도 저희가 3가지의 종목 선물 준비되어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장중에 단기 공략주의 승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50분까지 문 열어드릴게요. 방송 시간 내에만 저희가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방송 시간 30분 남짓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봐요. 자, 그러면 1교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도와 기운은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은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우주항공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작년 말부터 이미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내년은 주요 화두가 우주항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 생각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올 한 해 증시에서 가장 큰 화제성을 가질 만한 업종군이 우주항공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스페이스X입니다. 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이고, 스페이스X가 지금 사실 6월 달에 이제 IPO를 하게 되고, 기업 가치가 얼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뜨는데, 그런 거 이외에도 지금 기업 가치가 더 부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층적으로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은 태양광 관련주도 강했지만은, 또 오랜만에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만은,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기고 참혹한 전쟁 형태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식되려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 종식되고 나면은 이제 그 나라를 재건하고 시설물을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에 대한 관련해서 종목들 예전에 한번 강세를 띄웠었잖아요. 요즘 또 새롭게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쪽 좀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 성장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이 역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제일 믿을 만한 게 실적입니다. 사실 이슈를 갖고 주가가 급등을 하고 막 움직임이 강하더라도 이게 시장이 한번 하락해 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다 무색하게 주가가 급락 나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확실히 실적이 좋고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좀 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회복을 할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장기간 오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주를 투자해서 이때까지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리거나 덜 걸리나 그런 차이가 있었지, 실적 성장주에 대해서 완전 꼭대기에서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가지고 가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투자자들께서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게, 그동안에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증시가 아닙니다. 이제 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또 주로 내리는 상황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제가 오늘 공부방에서도 우스갯소리처럼 오늘 증시를 보니까 마치 고향에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전에 우리 증시 정말 하락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전략을 짜야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고향은 너무 슬픕니다. 네, 우리가 다시 고향을 찾아간다고 해도 또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있다. 특히나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의 화두가 되고 있죠. 우주항공 쪽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전쟁에 관련한 종식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재건 관련주가 다시금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믿을 건 실적이다. 하방 변동성이 있어도 실적 좋은 종목들은 크게 빠질 일이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좀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실적 성장주까지 오늘 준비했으니까 굉장히 딱 따뜻하게 내 계좌를 품어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3가지 준비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승률표를 보면 이만큼의 빨간불을 오늘 3가지의 종목에 따라서 그 이상을 또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분까지 주식 공부방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저희가 단기적으로 또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기회, 단기 보너스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공략주의 기회까지 열어드릴게요. 방송 시간 27분 남았습니다. 시간 정말 얼마 없어요. 간절하게 수익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2교시 수익 자랑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나 홀로 아무리 빠져도 난 내 갈 길 간다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가파르게 조정 없이 오르기만 해가지고 이게 맞나 싶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3,000당 제약입니다.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오늘 시장에서도 세상에 빨간불로 일단 마감을 했고요.
무슨 이 10일 만에 그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는 진짜 대단한 종목입니다. 이거는 대표님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격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근데 이게 비만 치료제로 사실 방송에서 정말 몇 번이고 얘기를 했고 이 종목은 얘기하실 때마다 수익이 났던 종목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아니 이렇게까지 10일 만에 2배 이상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드렸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네. 이 종목을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소개를 좀 설명을 드릴까 아니면 또 오늘 상한가 간 스피어를 말씀을 좀 드릴까 네.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에이 뭐 이 종목을 말씀드린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종목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스피어도 같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도 사실요. 저도 이 종목을 뭐 이렇게 연속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솔직히 생각은 안 했습니다. 중간에 조정을 한 번쯤은 거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수급 자체가 워낙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아예 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요, 이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실적이 늘어나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확실한 호재가 딱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사실 우리 투자자들께서 미리 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뭐 어떤 특별한 정보 라인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보면은 이런 것들은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 가서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주가는 그 앞에서 훨씬 더 빨리 선행을 해서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충 추정만 할 뿐이죠. 지금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적을 조만간 발표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전에 벌써 주가가 저렇게 연속적으로 쉬지도 않고 오른다. 그리고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벌써 밑골이 달고 올라와 버려서 플러스 전환된다. 아, 이거는 뭔가 좀 이슈가 있거나 강력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좋거나 성장을 많이 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노리신다면은 조정을 줄 때 적극적으로 좀 노려주셔도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많이 올라 보이지만은 사실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스피어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저도 이건 야 오늘 이게 상한가를 뽑으니까 야 대단하긴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 종목이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도 이게 완전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어요. 분명히 기업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주가는 계속 찌끔찌끔 내려가는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때 당시에 반도체니 뭐 AI니 로봇이니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좀 내가 소개를 잘못 판단을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업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스페이스X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떠버리기 시작한 거고 스페이스X는 올 한 해 제일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우주 항공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업만큼 스페이스X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든 이 종목을 또 편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중간에 한 몇 개월은 쉬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든 좀 잘 저점을 잡아서 그 IPO 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좀 방향을 잡아가지고 노리는 게 그게 정답이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삼천당 제약도 기회를 봐서 노려셔야 될 것 같고 스피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좀 노려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진입을 하기에는 이제 약간 무리가 있고 또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게 좀 좋다. 그렇다면 짧게 들어보자면 만약에 이제 이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대표님. 그러면 이건 네. 현재 분할 매도를 좀 적절히 하는 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일단 계속 끌고 가보는 게 나을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종목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특별한 뭐 좀 뜬구름을 잡는 소위 말해서 뜬구름을 잡는 어떤 이슈를 갖고 주가가 그렇게 올랐다 그러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분할 매도를 좀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오늘 증시가 이렇게 약한데도 저렇게 오바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후유증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이 종목은 사실은 지금 스페이스X 얘기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때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에서 스페이스X 하면은 이코르 스피어 이렇게 딱 얘기가 딱 나와버려요. 투자자는 머릿속에 이게 박혔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 종목은 좀 내리더라도 또 매수가 들어와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로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되시면 아주
한 30% 정도? 네, 그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오늘 같이 하락장에서도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가져가 보시는 게 수익이 크다면은 가져가 보시는 게 더 나을 거다. 그래서 저는 한 6월이나 뭐 올 여름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일단 보유자의 영역도 충분하게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요.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0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장중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한 종목 단기 보너스 공략주를 챙겨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상승률 표를 보면 자, 지금부터는 이만큼의 빨간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3교시 종목 자료 집바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이슈 내에서 지금 꼭 좀 매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딱 하나의 종목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눈 크게 뜨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법한 우주항공주 가지고 왔습니다. 로봇을 못 잡았다면 이제 진짜 우주항공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스페이스X 그러니까 XAI와의 합병 우리가 이후에 또 스페이스X가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올 상장 앞두고 주가에 관련해서 이제 조기 부양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 안 빠지는 게 굉장히 저는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관련주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올라갈까요? 네, 사실 뭐 투자자들께서 지금 뭐 예전 몇 달 전만 해도 막 그 로봇주라든지 뭐 이런 쪽에 반도체 너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서부터 벌써 우주항공주를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스페이스X라는 이슈가 사실 원래도 지금 이슈가 컸는데 그래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떴는데 거기다가 또 XAI하고 합병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합병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사실 저도 기사를 보면서도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이 양반이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도 들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있어요. 이 XAI하고 합병을 해서 시너지를 낸다는 게 뭐가 되냐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전력주가 급등을 했었고 또 전선주도 급등을 했었고 지금도 그 상승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전력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그게 열 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그래서 액침 냉각이라든지 이런 냉각 센터에 대한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부분도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건데 트럼프가 지금 그린란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그 자원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원래부터 그거에 탐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린란드의 기후를 탐낸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주로 어디에 건설되고 있냐면요. 그 북반구 상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냉각 때문이에요. 아주 추운 지역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으면은 냉각에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거기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띄워버리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주를 올라가면은요, 거기는 아예 마이너스 100 몇십 도까지 내려갑니다, 기온이. 그러면은 냉각에 대한 부분은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력은 어디서 공급받을 거냐? 태양광이 직접적으로 내리쬐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게 스페이스X고 거기다가 자재들을 올려가지고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지어버리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을 해줘 버리면은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가치가 커져 버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즉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가치는 회수형 로켓, 펠컨 로켓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1,500조에서 2,000조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XAI하고 합병이 돼버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나와버리면은 그게 3,000조가 될지 5,000조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스페이스X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이 내용은요 지금 제가 전문가 중에서 처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마도 한 3월이나 4월 뭐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는요 그분들도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점을 하자.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국내 우주 항공 관련주들도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그것 떠나서라도 지금 스페이스X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노리시면은 분명히 지금 재미를 보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거는 뭐 증시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건 별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같이 시장이 하락이 강해도 오를 종목은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스페이스X하고 관련된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미래셋 벤처 투자 아닙니까? 이 회사가 지금 그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이 상장이 되면은 이 회사가 많은 돈을 벌어들일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작년 12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눌림목을 한번 거쳤다가 재상승을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은 뭐 시장이 약세를 타더라도 저점 매수 잘하면은 충분히 뭐 수익으로 뭐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X 관련주 적극적으로 좀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XAY와의 우리가 또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대단할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감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사실 최대 이슈로 기대감이 크다. 무엇보다도 차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모멘텀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끌고 갈 만한 충분한 여건과 환경이 갖춰져 있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우주항공 관련주, 특히나 우리 정부에 관련해서도 일단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또 이 정부 ETF에 관련해서도 이제 매수 본격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주 항공주는 더할 나위 없이 호재가 굉장히 만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또 충분한 상승의 모멘텀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미래에 본다면 이게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아 놓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종목 자료집의 수익률은 증명해 드렸던 바, 자, 투자는 뭐다? 한 박자 빠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현 시점에서 내가 꼭 지금 가장 매력 있게 그리고 매집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딱 하나의 종목, 우주항공 관련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바로 저희가 종목 자료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었습니다. 자, 올리시면 인증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짜잔. 최근 이제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촉발된 상승입니다. XAI와의 합병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기업 가치 현재 1,152조 원이지만 더 펌핑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여지를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지만 더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고 우리는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봐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대표님이 올려주셨다시피 지금 하단의 QR 스캔으로 입장하시면 첫 번째 우주항공 관련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현재 봐야 되는지. 이 종목이군요. 와, 저는 또 스피어 얘기하면 어떡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종목을 이제는 또 우리가 노려보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끼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맞습니다. 네. 이 종목을 가장 우리가 유망하게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이 사실 굉장히 빨라요, 종목이.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뭐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스페이스X 지분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얼만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아마 투자자들하고의 비밀 협약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기대심을 키우기보다는 그런 비밀 유지 조약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저 회사가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투자 집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지분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도 절대 그 지분을 당장은 절대 팔 리가 없겠죠. 그래서 상장이 되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수익을 얻어들일지 모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후속 매수가 들어온 만큼 계속 좀 노림수를 가지셔야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지금 하락장이니만큼 매수를 하실 때 오늘 사서 내일 바로 수익이 나는 거 이걸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하락장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저점 분할 매수 그리고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은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하고 맞물려서 확 어느 순간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대응들을 꼭 해주시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꼭 우리가 첫 번째 종목 자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굳이 왜 확인해야 되는지는 제가 상승률 표를 보고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기회를 실시간으로 생방송 도중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특히나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당장 다음 주에 대표님이 갈만하겠다라는 종목 딱 옥석 가려서요. 장중에 단기 공략주까지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얼마 없어요. 50분까지 10분 남았고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관련주 가지고 왔어요. 우크라이나와의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3자 협상 계속하면서 대화는 계속한다라고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 재건 사업 규모가 한 1,200조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장 수혜주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참 참혹한 전쟁을 오래 했습니다. 네. 정말로 많은 인원들이 죽었고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사실 뭐 누가 이득이고 손해고 이런 게 없이 다 피해를 본 상태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종전을 하게 되면 재건이 가장 먼저 될 텐데 사실은요 우리나라 건설업체나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는 우리나라가 일부러 적을 좀 줬어요. 물론 뭐 인도적 지원도 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은 미국이 지원할 때 간접적으로 포탄을 미국 쪽으로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는 있었지만은 그 살상 무기 이거는 절대로 지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 선이라는 게 뭐냐면 러시아하고의 관계예요. 러시아는 사실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나라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나쁜 뭐 이런 느낌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더 많은 친분을 쌓아야 되고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라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재건이 된다라면은 우크라이나에도 분명히 기업들이 진출을 하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재건 기회 건설업체들이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러시아 쪽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민들 자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또 푸틴도 은근히 한국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입장이에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 푸틴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도 지금 관계가 껄끄러워요. 영토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중국하고는 티격태격하는 상태고 그래서 중국하고 최근에 적을 좀 두기 시작했죠. 그리고 북한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뭐 사실 혈맹 수준까지 갔지만은 북한은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인프라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어떤 설계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시공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능력이 되는 나라는 가까운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러시아 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러시아도 우리나라의 지원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재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거기에서 건설 경기가 붐이 일으켜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 쭉 보시면은 역시 뭐 대표적으로 HD 건설기계가 있겠습니다. 건설기계 뭐 당연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최근에 HD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HD 인프라코어하고 합병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한 회사가 됐는데 상승 흐름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 증가를 통해서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 몇 년 전에는 그 테마성으로 크게 올랐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수익성도 좀 괜찮고 후속 매수도 잘 들어오고 움직임도 빠른 종목들을 선택하다 보면은 거기서 대략적으로 압축이 되고요. 그런 종목들이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상승세를 타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종목이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줄 만큼 재건주 쪽에서는 제일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겠나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건 관련주 단발성이 아닌 것을 바라면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현 시점 매집을 해보는 게 가장 매력이 있을까요? 대표님, 저희가 바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준비됐습니다. 저희 하나, 둘, 셋. 셋. 짜잔. 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이 또 열렸죠. 시장은 드디어 다시금 전쟁 이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까지는 뭐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언정 증시는 언제나 한 발 앞서죠. 바로 올렸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올려드렸으니까요. 하단의 QR 스캔으로 입장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한번 보죠. 역시 이 종목일 것 같았어요, 대표님. 이게 가장 또 이 재건 네, 관련주에서 좋았죠. 가장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왜일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도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계약도 맺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계약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이 회사 뭐 재건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일단은 다 파괴됐으니까 제일 먼저 깔아야 될 게 뭐 전기라든지 도로라든지 아니면 하수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도로 건설하고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제일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꼭 우크라이나 아니더라도 러시아 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쪽도 그런 수요가 발생한다면 이 회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 관련주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테마성이 좀 있어요. 근데 테마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는 테마주가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도 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저점 매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위험 관리만 하신다면은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4교시 기다리고 기다리던 히든 종목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드린 실현 종목은 제약주입니다. 사실 앞서 제가 이제 삼천당 제약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올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최근에 바이오 주식들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 수요가 아마 제약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역시 실적과 성장이 겸비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종목 자체도 약간 보수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진행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우상향을 그리면서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거 딱 보시면은 저거 나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차트가 상당히 예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크게 내림세 없이 지금 밑꼬리 쭉 달고 와서 거의 보합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투자자들께서 좀 안정적으로 사시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주를 투자했을 때 크게 손해봤거나 실패했던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실적 성장주는 뭐 시장에서 언제나 진리다.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어떤 종목인지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실적 성장주지만 바이오들이 많이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특히나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이 크게 상승의 모멘텀을 갖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언정 분명하게 안정적인 꾸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차트 봐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런 종목 내 계좌에 왜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 시점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 특히나 거래량까지 동반해서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인지 방송 끝나자마자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나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떤 종목이 있을 수 있을지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코멘트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최병건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재충전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